먼저 해외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에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U가 러시아 석유 금수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전해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배럴당 일제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2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국내선 여객기가 어제 오후 중국 남부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기는 보잉 737기로 확인돼 보잉의 주가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3.5%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죠.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북미 지역의 연간 120만 대의 전기차에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와의 경쟁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 해외 뉴스 중에서는요, 안타까운 인명피해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중국 광시서 132명이 탄 여객기 국내선 보잉 737기 추락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실 이 리오프닝 시기와 맞물려서 들려온 보잉 73기 추락 소식, 과연 항공주에 타격이 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죠.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1일 날 중국 남부에서 132명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기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이 기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용을 보고 있으면 탑승자가 132명이고요. 또 그중에서 여객이 123명, 승무원이 9명으로 인명피해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2010년 8월 11년 6개월 만에 다시 일어난 중국 대형 여객기 사고입니다. 지금 사고가 난 항공편이 동방항공인데 이 보잉 737-800기이고요. 지금 2015년 6월 22일에 인도가 됐었고 기령은 6년 8개월입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이 737 맥스기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보잉 관련해서는 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잇따른 추락 사고가 나오면서 보잉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37 맥스기 관련해서는 이 결함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이에 따라서 주문 취소도 일어났었고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여기에 이게 또 다른 737기다 보니까 이게 보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법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거의 80% 급락을 했었고 코로나19 터지면서 그 이후에 지금 117%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런 이벤트가 있지만 미국의 델타 항공이라든지 수주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이 보잉 같은 경우에는 매력도가 어느 정도 상존을 한다라고 나타나는데요. 이를 밸류에이션과 적정 가치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현재 상승 여력이 한 22%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항공주들도 뭐 제법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상대적으로는 이 비행기 제조사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에어버스가 있습니다. 경쟁사가 있죠.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보잉보다는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빠질 때 덜 빠졌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보잉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있어서 항공사 제조회사에 있어서는 보잉 쪽을 들여다보는 그런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전략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유가 뉴스 살펴보기 전에요. CME 영상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죠. In today's energy markets, let's take a look at WTI crude futures as they're experiencing a third consecutive session higher and pushing up to basically 8 session highs here. Just over the 110 handle right now, 110.25, and we are just off the intraday highs, and that's up over 7% for the session today. And I think when you look at some of the driving factors today, a lot has to do with the continued geopolitical tensions.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potential impact in the supply of WTI and crude in general across the globe. And now there is some themes or storylines out there that the EU may restrict importation of Russian oil. And if that's the case, then that would challenge the supply even more so when you look at alternative sources for that crude supply across the globe.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primary driving factors as to why we're seeing a recovery here in the WTI space. Now, when you look at WTI, as I mentioned, we're just shy of 2-week highs here, just over the 110 handle. And we are up basically 17.5% from the close just 4 sessions ago. So you go back to the middle of last week when we closed down in that 93 handle. We are now up sharply over the last several trading sessions. And today up over 7%. And retaking the 110 handle in the futures market.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110달러대를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 이유 바로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부각되면서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사실 경기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근거가 다시 지금 원유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러시아 이 원유 관련 종목 지금 들어가기엔 사실 조금 부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이유를 보죠. EU 연합이 지금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할 조치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EU의 고위 외교관이 5차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3주간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을 포함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EU가 이런 제재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벌써 금지 조치를 내렸죠. 이에 따라서 유럽이 따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EU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재를 가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당연히 또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었지만 또 다시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모습 확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유가 관련주들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뭐 워런 버핏이 투자한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결국은 계속 유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유가에 대해서는 종목을 좀 축소를 시키고 비중 자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고가 분할 매도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ETF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원유 ETF 가장 대표적인 게 XOP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27.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비중,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5% 정도는 원유 관련주들을 들고 가는 것이 좋겠고 철저하게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좀 다른 시각에서 이걸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을 보시면은 가솔린 차냐, 전기차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비용 부분이 확연하게 틀리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100마일 이동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시면은 지금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14달러,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5달러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빨리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또 가격 차이가 또 더 큽니다. 그죠? 18달러와 가솔린 차가 그리고 9달러의 전기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언젠가 석유 수요는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면 될수록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이 전기차 관련주의 적정 가치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이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종목이 니오인데 둘 다 4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오히려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가 관련주는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도 전략이 맞고 오히려 신재생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자 테슬라 지금 시점에서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포착되고 있네요. 확인해 봤습니다. 유가 뉴스였고요.